바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된다는 것을, 국민연금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왔을 때 꾸준히 담고 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전일 국내 시장이 급락 출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한 1% 조금 넘게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이 국내 시장을 보면은 물론 이 글로벌 증시 부진, 환율 급등, 여러 가지 악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수급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바로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약 1,000억 원가량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요, 최근의 수급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순매수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불보다는 빨간불이 훨씬 많죠. 이 수급 관점에서 말이죠. 연기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구장창 팔아 제끼기만 했거든요. 연기금이 왜 1년 만에 순매수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그리고 연기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과연 어떤 주식들을 매집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의 코스피 수급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주황색 선이 코스피 지수고요. 이 파란색 막대기가 순매수 금액입니다. 파란색 막대기가 밑으로 향해 있다는 것 자체는 순매도를 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가 재작년에 빠른 속도로 2600선을 뚫고 2900, 거의 3000선에 다다르자 그때부터 연기금은 주구장창 국내 시장에서 순매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작년 내내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 3300에서 한 3000선을 깨고 2900선에 오니까 살짝 순매수를 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매도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한 2700선, 2600선, 이때 다다르자 그때부터는 매도세가 점점 잠잠해졌고요. 특히 최근을 보시면은 순매도보다는 순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 연기금의 순매수 현황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1월 달에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한 2970에서 빠른 속도로 2600까지 하락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가 1월 말에 코스피가 연 저점을 형성하던 그 시기에 엄청나게 순매수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수를 샀다라기보다도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 BM,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만큼 많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샀다라고 보기엔 애매하죠. 실제로 2월달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많죠. 그러다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3월 중순 이후 순매수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랑 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순매수를 많이 해요. 이럴 때.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갔을 때 이때는 오히려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순매수를 했냐 살펴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2730선 이하일 때 그때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했다. 특히나 2700이 깨진 그 밑에서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연기금은 3월 중순 이후에 2700선이 깨지면 순매수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추론을 해보면요, 2022년 말 국민연금의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입니다. 참고로 연기금 이꼬르 국민연금은 아니에요. 연기금에 국민연금이 속해 있는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행정공제회 이런 다양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거의 그냥 연기금으로 봐도 됩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굴리는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죠. 9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2022년 말 목표 포트폴리오 비중을 살펴보시면 국내 주식이 16.3%입니다.
근데 2021년 말 국내 주식 비중이 16.5%예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유연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6.5%이기 때문에 19.5%까지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늘린다는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2026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낮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2021년 말 국내 주식 비중이 16.5%예요. 근데 그때 지수가 2978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수를 보시면은 2600 초반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 대비 10% 이상 국내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당연히 국내 주식 비중 역시 16.5%에서 한 15%대로 낮아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730, 특히나 2600대부터는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어느 정도 사들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많이 내려왔을 때 꾸준히 담고 있는 그런 주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인 기준을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연기금이 본격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기금이 순매수한 종목. 자, 근데 항상 순매수를 했다라기보다도 2730선 이하, 자, 이때 주로 이제 순매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 수준일 때 마찬가지로 연기금의 수급이 유입된 그런 종목을 좀 골라봤고요. 자, 3월 중순 이후부터 현재까지 25영업일간인데, 자, 여기에서 70% 이상 순매수한 종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25영업일 중에서 순매수한 영업일 비중이 70% 이상 된 종목을 뜻합니다. 왜냐하면은 극단적으로 25영업일간 한 1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5영업일간 1조 원을 순매수를 하고 나머지 20영업일간은 하나도 순매수를 안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꾸준히 연기금이 사들였다라고 보기에는 비약이 심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25영업일 중에서 최소한 70% 이상 영업일간 순매수한 종목. 자, 그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순매수 금액이 높은 종목 순으로 한 10종목만 꼽아봤습니다. 자, 연기금이 하락을 틈타서 사들인 종목 베스트 1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부터 현대미포, 조선까지 총 10종목이 있고요. 자, 여기에 순매수 금액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매수 비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영업일 중에서 순매수한 영업일이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를 하는지. 만약에 여기 96%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25영업일 중에서 24영업일을 순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작년 영업이익과 올해 예상 영업이익 비교해놨고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52주 최고가 대비 몇 퍼센트 정도 하락을 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은근히 2차 전지가 많아요. LG에너지솔루션, SKC, LNF,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동차도 좀 담았고요. 기아만도.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이런 바이오 종목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한미약품까지 포함한다면 제약바이오 종목도 좀 담았다.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 여기 조선주도 좀 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몇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물론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는 상회를 했어요. 왜 이렇게 증권가의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왔느냐? 이유를 살펴보면 테슬라양 원통형 배터리, 이게 판매가 잘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테슬라가 사용하는 배터리가 바로 원통형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로 차량 인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무려 매출액이 81%나 증가를 했죠. 즉 주력 고객사의 판매 호조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배터리 공급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최근에 이 배터리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이슈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니켈, 코발트, 특히 니켈 같은 경우에는 한때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 LME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를 시켜버린 적도 있었죠. 자, 근데 이렇게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90%에서 95% 정도는 판가의 전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월부터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에이션 가지고 말이 많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CATL에 비해서는 한 50% 정도 할인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자,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매출액은 10%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차량 출고가 제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좀 톡톡히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형인 현대차보다 이 기아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점차 완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출고되는 차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기 차종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면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차량용 반도체 부족 이슈 때문인데, 하반기부터 이게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고객한테 인도되는 물량도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실적 기대감을 형성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로 전일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 96%, 영업이익이 137%나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해요. 컨센서스 역시 상회를 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3공장 가동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지금 풀캐파예요. 여기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자, 그런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로 공식 편입을 했죠. 바이오젠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는 의미는 본격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사업자죠. 의약품 위탁 생산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약 개발 능력은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본격적으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줬고요. 자, 추가적으로 올해 10월 4공장이 완공이 돼서 가동될 예정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5공장, 6공장도 짓겠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항체 의약품만 생산을 했는데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역시 진출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 반도체 공정 중에서 한 10나노, 20나노, 자, 이런 쪽을 담당을 했는데, 자, 우리가 기술 개발을 더해서 이제 뭐 3나노, 5나노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부가가치가 큰 신약 개발이나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쪽 생산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막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만도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품사인 만도가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품 모듈 회사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현대기아차가 가장 높죠. 하지만 두 번째로 높은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GM 포드, 이런 북미 고객사, 그리고 유럽 쪽에도 납품을 하는 업체예요. 지금 중국 도시 봉쇄 영향으로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테슬라향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도가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자율주행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관한 각종 센서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DCU라고 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입니다. 테슬라도 이 DCU 시스템을 가지고 자동차를 구동을 시키고요. 애플 역시 이 DCU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만도의 DCU 모듈 조립,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작년부터 이 셀트리온 3사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을 했었죠. 그래서 이 고점 대비로는 반토막 정도 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자, 추가적으로 셀트리온이 2023년 7월부터
유플라이마 이거를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기금이 한 코스피 지수가 2730선 이하, 이때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코스피 시장을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 기간에 과연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다는 보장은 없죠.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샀지만은 또 언제 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의 지속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기금이 샀다는 것은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 아이디어가 실제로 잘 진행이 되는지, 잘 실현이 되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